그 다음은 한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티센의 서득현 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좀 서주시고요. 이 공사는 지난 그 평택에서 사고 있었던 거기 티센과 그리고 신일의 공동 수급 계약에 따른 사실 이제 공동 수급 계약에 따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SM건설하고 티센이 계약을 맺을 때 공동 수급 업체로 데리고 들어갔던 데는 월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짐작은 갑니다.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사만 엘리베이터처럼 아마 이 월드도 안 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신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신일과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를 체결을 했는데 483만 원 공사대금으로 책정됐고요. 여기는 그 해당되는 신일 엘리베이터 인감도 아직 찍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저희가 티센 그룹이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 이렇게 공동 수급 업체의 직인과 인감을 다 가지고 계시던데 아마 신일 거는 그때 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날짜를 보시면 10월 1일 날 이 공사대금 분배 약정서 요 관련한 계약이 일종의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원 계약서에 그러니까 SM건설과 티센과 공동수급업체와 맺은 원 계약서에는 10월 11일까지가 납기로 되어 있어요. 아마 그래서 월드 엘리베이터가 요 안에 납기가 안 되거나 해서 신일로 급박하게 교체가 된 것 같고 그 와중에 저 양중업체는 요 날짜를 지키려고 하니 굉장히 급하게 공사를 사전 처리를 해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담당 업무를 보면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티센이 담당하는 업무, 엘리베이터를 제작하는 데서 담당하는 업무는 수주 활동하시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계약 준비하고 입찰 뭐 이런 거 하시고 제품 생산하고 출하하시고 나면 나머지는 설치 계획 수립하고 고객 협의하는 거, 승강로 점검, 아무튼 설치와 관련돼서는 실제 전체 공동 수급체의 담당 업무 중에 설치 업체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금액은 전체 금액 중에 15%밖에 못 가져갑니다. 이제 요거는 설치와 관련한 거고요. 이거 이미 이제 한번 보셨을 테니까 전에 계셨던 박양춘 대표 계실 때도 저희가 질의했었던 거. 승각이 유지보수 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도 저렇습니다. 원래 100을 받는다 생각을 하면 실제 주는 것은 유지관리에 주고용은 70%를 해당 업체에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에 주고 있고 상업용은 60%, 다른 회사 기종은 좀 더 많이 주시고 종합유지관리는 53% 이렇게 주는데 요 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렇게 뭐 아파트에 또는 건물에 새롭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완료가 끝나고 난 뒤에 검사를 막 끝내고 난 뒤에 대체적으로 현대는 보니까 3개월이던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뭐 혹시 클레임이 있거나 뭘 하게 되면 이 점검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이 이게 하루 일당도 아니고 이거 월 금액이에요. 한 달에 42,000원에서 6만 원. 그러나 이 설치업체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건 부르면 달려가야 됩니다. 한 달에 42,000원을 받고. 참 뭔가 그죠? 세상이 참 그렇다 그죠? 저희가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좀 가슴 아플 정도로 너무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물론 한 달 내내 단 한 번의 클레임도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나면 이런저런 보수해야 될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하시면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 원래는 화물용 승강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합니다만 화물용 승강기를 제대로 설치를 해서 공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자재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건설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 실제로 나중에 주민들이 쓰게 되는 승강기를 빨리 설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요.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중고 엘리베이터를 사실 가지게 되는 거죠. 거의 이제 뭐 와이어도 한 10년 쓴 것 같이 되어 있고 그 무거운 것들을 들고 내리고 하니까 이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굉장히 그 불합리한 상황들이 티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잠깐 우리 서 대표님은 들어가서 앉아주시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엘리베이터 4사는 다시 11월 중에 한번 다 모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서 오신 정영원 상무님, 요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4사, 메이저 4사가. 근데 현대는 44%라고 하는 가장 많은 점유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작 판매 설치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진성기산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을의 대표자, 즉 다시 말해서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회사죠. 제3자에 대해서 을을 대표하고 전반적인 제작 설치 모든 것에 대해서 대금 청구와 대금 받는 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의 대표자는, 즉 다시 말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 계약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갑 또는 갑의 현장 소장의 사전에 서면 승인하에 을의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변경할 수 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은 정확하게 전체 금액의 15%로 되어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계약서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에 보면 평등하고 대등하며 독립적인 당사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지휘감독이나 수직적 관계 또는 하도급이나 위탁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면 앞으로 돌아가 주세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아니하고 구성원에게. 이게 다시 아까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게 정말로 독립적이고 평등하고 대등하며 독립적인 당사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지휘감독이나 수직적 관계 또는 하도급이나 위탁을 이렇게 동일한 말들 이렇게 많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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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사실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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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요. 하도급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저 앞에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이 공동수급 업체 중에서 설치 업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구성원을 대표하는 현대가 공사를 내준 사람에게 여기가 좀 시원찮은 것 같으니까 다른 데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공동수급업체하고 맺은 불공정 조항들 보시겠습니다. 공정 진행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제 늦는 거죠. 공사가 공기가 조금씩 이제 늦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휴무일의 작업, 인원 증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참여 구성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참여 구성원은 이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들여야 되고요. 일요일 날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고요. 공휴일 날 나와서 일을 하라 그러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더 청구하지 못하고 일은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죠, 상무님. 네, 저 부분은 지금 실제로는 그 추가 청구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의해서 그 추가로 발생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추가 질의 안 해는 조건으로 5분 쓰겠습니다. 조건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협의하여라고 하지만 제가 물어봤는데요. 이 공사하시는 분들 그런 협의 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현대로부터 계약을 따야 하고 이 일이라도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혹시 다음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이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무상 서비스 최초 3개월 아파트 빌딩의 경우에 하루에 52,000원도 아니고요. 한 달에 52,000원씩 받고 하자보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크레임이 있을 경우에. 이게 저는 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를 뺀 나머지 티센과 오티스, 미쓰비시 다
외국계 지분이 100%인 회사들입니다. 저는 티센이나 저기 계시지만 티센이나 오티스나 또는 미쯔비시가 그 해당되는 나라에서도 저런 식의 영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티센이 저렇게 영업을 해요? 오티스가 미국에서 저렇게 영업을 해요? 불가능할 겁니다. 신들러가 스위스에서 저렇게 영업을 해요? 왜 한국에선 저렇게 할까요?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와 티센과 오티스가 최소한 여기 오신 현대와 티센이 공정한 계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이 자리에 대표들을 모실 때는 그 4사가 공의 협의하여서 설치업체와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저것들을 좀 상생하는 방식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득현 대표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박양춘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사보다도 저희가 월등하게 더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마지막 답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저희가 이 자리에 현안 질의한다고 모실 때는 뭔가 답을 좀 공히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믿고 한다고요? 기다리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예. 믿고 기다리고 11월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무님 지금 우리 한정혜 의원님이 네. 누가 봐도 이건 좀 심하다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상무님 답변할 시간이 없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네, 아까 그 공사 기간을 줄여서 추가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서로가 합의한 기간보다 줄어들거나 하면 그 부분을 사전에 하거나 아니면은 중도에 하거나 해서 저 공사가 끝나면 정산 처리를 할 때 추가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는 뭐 무서워서 어떻게 청구를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실제로 일하는 작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사기가 떨어져서 실제로는 효율이 더 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추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교통비 식대까지 딱 지급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신다면 계약서를 저렇게 작성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죠? 상호 이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양자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하든지 하시면 되지 저렇게 불공정하게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저런 부분이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쭉 그 티센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 협정서 계약서를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대개는 다 책임을 면탈하는 내용입니다. 티센의 경우에 안전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는 각자의 업무 영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며 각자 부담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구성원 회사 중 그 안전사고 재해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 구성원 회사는 책임에서 면제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제작사는 모든 사고에서 면탈된다고 지금 다 계약서에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엘리베이터사, 실제 제작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계약서상에 이렇게 해놓는 것 자체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11월 달에 오실 때는 이 계약서를 어떻게 조금 표준화되어 있는 공정한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을지도 같이 모범 계약서를 좀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수정해 오겠습니다. 네, 비율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